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이 박사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혹시라도 신변의 위험이 있을까 걱정했던 인민대학의 향송작 교수, 샹송조 교수가 건재한 것으로 드러나서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바로 며칠 전 인민대학 똑같은 장소에서 강연하는 모습이 촬영이 돼서 인터넷에 올라왔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의 초고속 열차 메이커 중국 중차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제재 동향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 중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면 원래 중국의 철도부였습니다. 중국에는 철도부가 우리나라의 산자부, 보건사회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부 부처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도부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당히 국방과 관계가 높습니다. 초기에 중국 공산당의 혁명 초기에 철도라는 것이 상당히 전략적인 물자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철도라는 것이 그래서 국방의 일부 체계로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철도부는 상당히 강력하고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높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중국 철도부가 350만 명에 달하는 그런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혁 개방을 거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먼저 사업부서가 이제 독립이 돼서 이제 중국의 철도, 여객, 화물을 운반하는 그런 회사로서 모양을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철도 차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것들도 하나하나 회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원래는 북쪽의 중국 북차 집단 그리고 남쪽의 중국 남차 집단 이렇게 해서 두 회사가 경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초고속 열차가 국가의 전략적인 수단이 되면서 다시 합병을 해서 중국 중차라는 거대 기업이 된 것이죠. 중국은 그동안 한 해에 1,500km에서 3,000km에 달하는 철도 길이를 건설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철도 길이를 다 합친 길이가 아마 3,000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매년 우리나라 전체 철도 길이만큼씩을 건설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중국 중차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철도, 차량, 기관차 또 관련된 시스템 등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당연히 지금은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 계속 진출하고 해외의 1대1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미국이나 유럽의 저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화웨이 같은 경우는 비록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화웨이 자체는 자기들이 민간 기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중국 중차의 경우는 명실상부한 초대형 국영기업입니다. 이것이 화웨이와는 좀 크게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중차는 미국 시장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4년에 보스턴에 5억 6,700만 달러의 수주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LA,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에서 13억 달러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싱턴에서 이제 발주가 나오는 10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중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사실은 철도 차량이나 철도 기관차를 만드는 회사는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자본이 계속 밀고 들어오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중국이 파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경우의 필요에 따라서는 시스템 안에 해킹에 들어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국가 안보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이러한 그 철도 시스템이 있어서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중국의 중차의 약진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유럽 업체입니다. 사실상 그 일본을 제외하면은 글로벌리 그 초고속 열차를 하고 있는 곳이 독일의 지멘스와 프랑스의 알스트롬 두 군데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약진을 하면서 중차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지멘스가 이제는 12% 그리고 알스트롬이 11%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이 초고속 열차 시장에서 시먼즈와 알스트롬은 굉장한 경쟁을 해왔죠. 그런데 중국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원칙 하에 지멘스와 알스트롬이 함께 힘을 합쳐서 중차에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의 그 초고속 열차 부문과 알스트롬의 열차 부문이 합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합병은 역시 EU의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EU의 입장이 조금 미묘한 것 같습니다. 이 지멘스나 알스트롬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필히 이 합병을 승인을 해서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반면에 EU의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멘스나 알스트롬이 너무나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큰 회사들이 합병을 하게 되면 실제로 독과점이 되어서 다른 EU 국가들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는 아직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하게 그 EU에 그 합병 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만일에 이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The board of the French group Alstom is meeting today to discuss plans to merge with its German rival Siemens. The idea is to create a European train builder capable of rivaling China's CRRC. 지금 들으신 프랑스 알스트롬의 입장에 대해서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강력히 서포트를 하면서 EU에 대해 합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20세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21세기의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EU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EU의 그 입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알스트롬과 지멘스 이 두 회사의 초고속 열차 부분의 합병은 2월 18일에 EU가 결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역시 50명 이상의 그 국회의원들이 하원 의원들이죠. 중국 중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중국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나 버그를 시스템에 집어넣지는 않는지, 그리고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정보를 빼가지는 않는지, 국가 안전에 어떠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입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을 보고 있으면 지금 중반을 넘어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6년간 1조 달러 이상을 구매를 해서 그간 미국에 의해서 발생했던 무역 적자를 일소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큰 폭의 양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이번에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의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사실은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면서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필히 중국 내 자본과 합자를 하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외국의 많은 기술과 경영 노하우와 영업 비밀이 새어나갑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업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은 이러한 그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합작합자를 의무화하는 것을 없애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아마 자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해외에 판매를 가능케 하는 지금 이 중국 중차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원가 이하로 저가 수주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이런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그 GDP의 절대 부분이 국영기업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중 상당수가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럼 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 인프라가 콜랩스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중국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잘 되지 않는다고 무역협상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우신 같이 그 기업에서 온 사람은 뭐 많은 돈을 무역 적자를 줄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협상팀이 문우신과 같이 의견을 표하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구조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도 이런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이제 장난 그만하라 이런 정도의 발언까지 했거든요. 이것은 아마 미중 간의 이 무역 협상이 좋게 끝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중차는 시가총액이 150조 그리고 포춘 500에서 266위에 달하는 그러한 대규모 대형 국영기업이고 중국의 1대1로의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정말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